여러분, 부자로 가는 풍수입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굴곡을 함께 지켜보며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죠. 놀랍게도 어떤 물건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완전히 뒤바꿔 놓는 신기하고도 강렬한 경험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도 쓸모 있는 법이요. 귀한 것도 해가 되는 법이다. 이 말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기운과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건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깃들어 있으며 이 기운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남에게 함부로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무심코 건네거나 받게 되면 여러분의 소중한 좋은 기운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기운까지 알게 모르게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쓰던 물건, 특히 칼이나 가위. 펜과 같은 개인적인 도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 남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사용한 사람의 기운과 에너지가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매일 입는 옷에 우리 몸의 채취가 은은하게 스며들듯이 물건들도 사용자의 고유한 에너지를 흡수하고 저장하게 됩니다. 만약 이 물건에 배어 있는 기운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에너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좋은 기운을 알게 모르게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남의 손때 묻은 물건은 함부로 건네는 것이 아니다라고 엄중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운이나 좋지 않은 기운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혹은 자신의 불운을 상대방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특히 무언가를 자르거나 베는 데 사용된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날카로운 물건들은 인간 관계에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불필요한 다툼이나 불운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정들여 사용했던 도구들은 깨끗하게 정돈하여 자신만 계속 사용하시거나 만약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버려야 한다면 다른 사람이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헌 옷. 그 중에서도 특히 모자와 양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에게 주지 마세요. 그리고 새해 첫날에는 이러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더욱 철저히 삼가야 합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처럼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이미지와 기운을 대변합니다. 옷은 우리 몸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어 그 사람의 기운을 가장 많이 흡수하고 저장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낡고 오래된 옷, 특히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에 쓰는 모자나 발에 직접 닿는 양말은 사용자의 애군이나 좋지 않은 기운을 깊숙이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난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기운이 깃든 물건을 남에게 건네는 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이 있다면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여 재활용하거나 직접 버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절대 남에게 함부로 건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발입니다. 신발은 떠나다, 헤어지다, 이별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예로부터 여겨져 왔습니다. 신발 한 짝 잃어버리면 복이 나간다는 속담처럼 신발은 우리 삶의 중요한 여정을 함께하는 도구이자 개인의 안정적인 기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애인이나 배우자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신발 선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는 징크스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재물운적인 측면에서도 신발은 불안정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기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사업이 안정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거나 중요한 거래처가 자주 바뀌는 등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기반을 흔들고 재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지만 정작 발에 신는 신발은 좋은 소식보다는 이별이나 불안정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발을 꼭 선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받는 사람에게 신발값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사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발이 떠나가는 의미가 아닌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로 바뀔 수 있게 해주며 재물운의 이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신발은 발과 직접 닿아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중요한 물건이기에 그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향수입니다.
향수는 좋은 향기를 통해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풍수에서는 향수를 선물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합니다. 향기는 멀리 가고 사람은 가까이 온다는 말처럼 향기는 은은하게 퍼져나가지만 그 의미는 생각보다 깊게 다가옵니다. 향수는 특히 인연과 이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에게 향수를 선물하면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나를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재물운적인 측면에서는 향수가 돈이 바람처럼 흩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듯이 어렵게 모은 재물도 모이지 않고 쉽게 흩어져 버릴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특히 향이 너무 강하거나 인공적이고 자극적인 향은 기운을 혼탁하게 만들어 재물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향수를 선물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상대방에게 작은 금액이라도 받아서 교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선물의 부정적인 기운을 상쇄하고 순수한 마음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향기는 순간을 즐겁게 하지만 그 기운은 오래도록 남아서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향기로운 꽃에는 벌이 모인다는 속담처럼 좋은 기운의 향수만이 좋은 재물을 불러들입니다. 5번째, 손수건입니다. 손수건은 예로부터 눈물을 닦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죠. 그래서 손수건은 슬픔, 이별, 눈물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굳게 여겨져 왔습니다. 손수건에 눈물 젖듯 마음이 저린다는 표현처럼 손수건은 애달프고 슬픈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슬픈 일이 생기거나 재물운이 눈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릴 수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특히 흰색 손수건은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기피해야 할 선물입니다. 이는 죽음과 슬픔을 불러들이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적인 관점에서 손수건은 재물이 흘러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잘 모아둔 재물이라도 손수건으로 닦아내듯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친구나 지인에게 손수건을 선물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슬픈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옛 어른들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수건은 매우 개인적인 물건으로 선물하기보다는 스스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슬픔을 상징하는 물건을 굳이 소중한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슬픈 기운을 멀리하고 좋은 기운을 가까이 해야 재물이 따릅니다. 다음으로 지갑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므로 함부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갑은 무엇을 담는 곳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가치가 담긴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지갑은 이 돈이 머무는 곳, 즉 여러분의 재물운이 깃드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물운이 담긴 지갑을 아무 생각 없이 남에게 건넨다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재물은 우리 삶의 안정과 풍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소중한 재물운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준다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금기시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지갑을 선물한다 해도 그것은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의 재물운을 가져가는 것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재물운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새 지갑을 정성스럽게 선물하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재물운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하며 자신의 기운이 깊숙이 배어있는 지갑을 남에게 넘기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갑이 재물운을 잘 모아주고 있다면 굳이 새 지갑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풍수적인 조언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재물은 항상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그 재물을 담는 그릇인 지갑 또한 매우 신중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마십시오. 칼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강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예로부터 칼은 단순히 물건을 자르고 베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넘어 강력한 상징성을 지녀왔습니다. 때로는 왕권과 권위를, 때로는 전쟁과 위협을, 때로는 단호한 결단과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죠. 이처럼 강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가진 칼을 남에게 건넨다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균열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하다라는 표현처럼
칼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기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간관계가 칼로 베인 듯이 끊어지거나 불필요한 다툼과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요리사에게 칼은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도구이며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칼을 선물하거나 남에게 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칼을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작은 동전 하나를 함께 건네면서 이것은 당신에게 복을 주는 의미입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동전이 칼의 날카로운 기운을 중화시켜 나쁜 영향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오래된 풍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운명과 주변 사람들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가족들이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절대 남에게 주지 마세요. 내 것 따로 없다는 말은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풍수지리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오랜 시간 동안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왔던 물건에는 그 사람의 깊은 애정과 고유한 기운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히 소유물을 넘어 그 사람의 일부이자 삶의 흔적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평생 동안 애지중지하며 사용했던 만년필, 어머니가 특별한 날에만 착용하며 소중히 간직했던 장신구,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하며 꿈을 키웠던 인형이나 장난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함부로 남에게 준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소중한 기운과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때로는 가정의 화목을 깨뜨릴 수도 있고 그 물건의 주인에게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운세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옛 선조들은 제 것, 아는 아이가 일도 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지혜입니다. 가족의 소중한 물건은 가족 안에서 대물림되거나 계속해서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매우 바람직합니다. 결코 남에게 쉽게 내어줄 물건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소중한 의미와 기운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이 오랫동안 쓰던 물건, 특히 망자의 물건은 절대로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 주로 강조했지만 풍수지리에서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물건 또한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남이 쓰던 물건에는 그 사람의 고유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망자의 물건에는 단순히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의 깊은 기억과 강렬한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물건일수록 그 기운은 더욱 강력하게 남아있습니다. 죽은 자의 물건은 산 자에게 불운을 가져온다는 오래된 속설처럼 망자의 물건은 산 사람의 기운을 쇠하게 하거나 알게 모르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품을 소중히 간직하며 고인을 추억하고 기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풍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의 좋지 않은 운이나 애군이 물건에 깊이 배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물건을 함부로 집안에 들이거나 직접 사용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깨진 그릇에 물 담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좋지 않은 기운이 깃든 물건은 결국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값비싸거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특별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망자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물건은 가능한 한 받지 않는 것이 풍수적으로 현명하고 여러분의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이러한 풍수적인 지혜를 미리 알고 일상생활 속에서 신중하게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평안하며 불필요한 불운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에는 각기 다른 기운이 깃들어 있으며 이 보이지 않는 기운은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지대하고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중요한 정보들을 맹신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긍정적이고 좋게 만들고 불필요한 불행을 미리 피하기 위한 귀중한 참고 자료로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9가지 물건에 대한 경고와 지혜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재물운이 가득하시기를 풍수 전문가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풍수지리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